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그렇다면은 집에서 내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시는 게. 네, 오늘은 치아의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치아가 흔들린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거 흔들린다는 게 환자분들에게 큰 무서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내 치아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머릿속에선 바로 뭐 이를 빼는 거 아니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나실 텐데요. 사실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니거든요.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흔들림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를 뽑지 않고도 혹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치아가 흔들린다는 건 뭘까요? 일반 분들은 치아는 정말 꼿꼿하게 서서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콘크리트에 박힌 못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치아는 생리적 동요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내 치아가 어느 날 흔들린다는 걸 느껴서 막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정도는 정상이에요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도 흔들어 보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느껴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아의 흔들림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병원에서 치아의 흔들림을 파악할 때는 0도, 1도, 2도, 3도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중에서 0도는 생리적 동요도만 있는 수준이에요.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그 정도라고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 정도의 움직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도 정도의 흔들림이다 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 따지자면 치아가 가로 방향으로 1mm 이내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강물 손잡이를 살짝 잡았을 때 헐거워지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도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는 치아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도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는 치아라고 한다면 1도에서 좀 더 흔들리는 정도라고, 거울로 보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흔들려라고 눈에도 보이는 수준이 되겠죠.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게 좀 흔들흔들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는 인지를 하고 걱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이제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도 움직임은 1도와 2도에서는 제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도의 움직임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환자분이 내가 손으로도 뺄 수 있겠어 라고 표현이 될 정도의 치아들은 위아래로 덜렁덜렁거리는 수준이죠. 이 정도 되면 환자분들이 씹을 때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사실 3도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잘 씹어 먹는데 이러는 분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잇몸병. 잇몸병이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한 8, 90%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무는 멀쩡한데 나무가 서 있는 땅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가 났을 때 나무가 멀쩡하게 뿌리채 넘어가는 것처럼 잇몸병이 생겼을 때는 땅이 무너져서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무너졌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아를 빼게 되신 분들, 치아를 빼보면 후부학 교과서에 나온 모양 그대로 뽑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무 자체는 멀쩡한데 나무가 서 있는 땅이 와르르 무너져서 뽑혀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은 외상 충격을 받은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급하게 먹을 때 숟가락이나 포크를 너무 꽉 씹어 먹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앞니가 흔들리거든요. 귀도 좀 뻐근하고,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맞은 부위에 치아가 얼마간 흔들리거나 아프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외상에 의해서 생긴 동요도는 잇몸병과는 다르게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의 정도에 따라서 아무것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쪽으로 씹지 마세요 라고만 해도 뭐 이미 전에 다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동요도가 조금 심하게 나타났다,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치아에 있는 부목을 철사로 대주거든요. 철사로 붙여주면 흔들리던 치아가
안정이 되면서 몇 주 후에 떼냈을 때는 흔들림이 싹 사라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가 흔들리는 원인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외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 씹었다, 어디 사고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치아에게 힘을 너무 강하게 주는 거예요. 밤에 이를 가는 거 아니면은 이를 물고 자는 거, 이렇게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내 치아는 밤에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치아를 싸고 있는 인대 부분이 늘어나면서 동요도가 조금 증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 밤에 이 갈아요 라고 손들고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가 좀 뻐근하고 아파요 이런 증상으로 오셨고 치아에 마모가 되어 있고 환자분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이갈이를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갈이도 치아의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자고 나서 내가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이갈이를 의심해 보셔야 하지만 단순히 이가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가끔 뭐 술을 마시는 날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한 다음 날 이가 좀 흔들림이 느껴진다거나 했을 때는 내가 일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요인으로는 치아가 자연적으로 흔들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치아라는 게 내가 초등학생 때 난 치아 모양 그대로 40대와 60대를 거쳐가는 게 아니거든요. 치아는 위아래가 맷돌처럼 계속 갈리면서 모양이 서로서로 갈려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쪽 치아를 내가 잘 쓴다고 하지만 약간 부정교합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뇌에서 여기가 뭔가 걸리네, 불편해, 먼저 닿는 부분을 갈아서 없애야지 라는 자연적인 회로가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뭔가 많이 씹게 되고 가는 습관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살짝 증가하고 예민한 분들은 잡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그 시기만 지나가면 미리 닿는 조기 접촉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잠깐 나타나는 치아의 흔들림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로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보통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는 질환이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골 밀도가 낮아졌다고 당장 치아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해졌다라는 기분이 좀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치아 흔들림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그렇다면은 집에서 내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장님 오늘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기를 하셨잖아요. 홈케어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잇몸병으로 잇몸 치료도 받았고 유지 관리 중인데 병원에 한 2달 후에 체크를 하러 갈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이거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돼. 이럴 때는 일단 하실 수 있는 거는 양치질이에요. 항상 양치질이 답이죠. 잇몸에는 이 치아를 잡아주는 흙에 해당하는 데는 뼈도 있지만 연조직, 살도 있거든요. 당장 치료를 받을 수는 없더라도 칫솔질하고 치간 칫솔을 쓰셔서 잇몸이 이제 막 염증이 생기고 부풀어 올라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졌던 염증이 줄어들면 살이 잡아주는 힘으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당장 치과를 못 오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칫솔질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요 각오로 치간 칫솔과 칫솔질, 치실 같은 것을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이가 흔들리는 부분으로는 식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럼 손으로도 계속 흔들어 보시는데 당연히 그거는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흔들릴 때 병원에 올 수 없어서 응급으로 해야 된다면 칫솔을 이용해서 잇몸 마사지를 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릴만 하거든요. 칫솔을 치아의 면에 한 45도 정도로 잇몸 속에 약간 꽂아 놓는다는 느낌으로 대고 살살살살 진동만 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돌리는 움직임을 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잇몸 마사지를 통해서 부종을 조금 빼주는 것도 급하게 부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미룰 수가 없고 치과에 정말 급하게 가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급작스럽게 치아가 너무 흔들림이 나타났고 그 부분으로 씹을 때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예요.
치아가 부러졌거나 뿌리에 금이 갔거나 하는 경우에는 음식 없이 내가 그냥 이만 부딪히기만 해도 아플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계란찜 같은 것도 씹기가 힘들고 단순히 이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있다. 치과에서 빨리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치과를 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치아가 일시적인 부정교합이 생겨서 걸릴 때 내가 많이 갈게 되고 그때 잠깐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집에서 이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서 나이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마취도 없이 간단하게 교합 조정 윙 하는 거 한두 번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치과를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치아가 흔들리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만 생기는 일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치아 흔들림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중장년층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치아 흔들림이 남일만은 아니라는 건 일단 인지를 하고 막상 치아가 흔들렸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 치아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기에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건 맞아요. 일시적인 부정교합, 조기 접촉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잇몸병이 시작되려고 그런 거든지 보철물에 탈이 났던지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너무 방치해두는 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칫솔질과 더불어 치과에 정기검진 가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치아 흔들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치아 흔들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보고 치아 다 흔들어 보실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세게 흔들어 보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아래 앞니이 원래 좀 흔들림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네. 올바른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치아 흔들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